베이징에서 중국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중국에 온 한국 기업 CEO들을 취재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 열흘 사이에 이 한국 최대 기업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두 분 다 오랜만에 중국 방문인데 이재용 회장은 3년 만, 최태원 회장은 4년 만에 중국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삼성과 SK에게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입니다. 두 그룹 모두 많은 계열사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활동하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이 두 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를 보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거의 40%에 해당합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구매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이 이 중국 시안에 위치해 있고, SK도 우시에서 D램 공장을 운영하고, 또 인텔에서 인수한 낸드 플래시 공장은 이 중국 다롄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을 빼놓고 이 두 기업의 반도체 사업을 이야기하기 아주 힘든 구조인 셈인데요. 그래서 이 중국이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만들겠다며 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보아오 포럼에 이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모두 임원 역할을 맡기도 했고, 또 두 그룹 모두 이 보아오 포럼에 상당한 큰 규모의 금액을 후원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중국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죠. 이렇게 이 두 그룹에게 중요한 중국 시장인데, 그러면 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한동안 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을 찾지 않았나? 사실 과거에는 이 회장님들이 거의 매년 중국 사업장을 찾아서 이 현장 점검도 하고 중국 정치인이나 기업인들과 면담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3, 4년 전부터 이 중국에 아예 발걸음을 끄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거의 3년간 국경을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하늘길도 거의 막히고 중국에 들어오려면 이 3주 강제 격리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지난 3년간 사실 중국을 방문한 한국 재벌 총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 더 밑바닥에는 아마 미중 패권 전쟁과 이 국내 반중 정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사업을 이렇게 정밀 타격하고 있잖아요. 이 첨단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하고, 또 핵심 장비들도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에다가 미국 보조금을 받은 이 기업은 일정 기간 중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런 가드레일 조항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SK 모두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정부 큰 기조도 이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인데다가 삼성과 SK 역시 미국을 등지고는 반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최태원 회장이 모두 미국에 가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만나고 수백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다 이런 이유인데요. 근데 미국 편에 서자니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오죽하면 미국 언론들도 이 삼성, SK 걱정을 해줍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도 중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아니면 중국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난국에서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중국에 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에 오면 뭐든 이 중국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해야 할 텐데, 사실 삼성이나 SK 모두 이 딱 떨어지는 해법을 찾기도 힘들고, 또 중국을 달랠 만한 선물을 들고 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 국내에서 커지고 있는 이 반중 정서도 회장님들의 이 중국행을 망설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중국 관련 기사들 인터넷에서 보시다가 댓글 한번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댓글들이 정말 이 살벌하게 부정적입니다. 기업 관련 얘기만 좀 해보면은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중국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기사에 있으면은 빨갱이 기업이냐, 이런 댓글이 10중 8구 달리고요. 또 중국 가면 뒤통수 맞고 쫄딱 망하는데 왜 공산당 좋으라고 중국에 투자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요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관련 내용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조차 꺼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3월 말에 이 두 회장님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베이징 특파원들도 조금은 분주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중국에 오는 배경은 뭔지, 중국에 와서 반도체 등 중국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건지, 또 중국 정부 인사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등 이제 궁금한 게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기자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의 방중이 참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 와서 특파원들을 만났을 때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었죠.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 관료 조직은 삼류, 기업은 이류. 그때 이 발언으로 나라가 시끌시끌했었는데요. 이 정도 급의 폭탄 발언은 아니더라도 미중에 끼어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좀 회장님들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까 기대를 했었는데, 두 분 모두 거의 자맹 수준의 침묵 행보를 보이다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용 회장의 중국 일정 중에
유일하게 공개된 일정이 하나 있었는데 특파원들이 행사장 앞에서 대기하다가 이 회장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번 포럼 처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좀 참석하신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날씨가 회장님 저희 그 한국 특파원들 좀 뵈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회장 북경이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날씨가 좋습니다. 어떻게 오랜만에 오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용 회장은 기자들의 이딴 질문에도 북경 날씨가 좋다. 이 최태원 회장 동영상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구하지를 못했는데 상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 3월 말에 열린 보아오 포럼에 최 회장이 참석했을 때 기자들이 반도체 전략이 있냐, 중국 정부 인사랑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이냐 등등의 질문을 던졌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자 이렇게만 답하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 기업 총수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팀 쿡 애플 CEO입니다. 팀 쿡은 이재용 회장이 참석한 그 같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이징에 왔는데 내놓는 발언들이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했는데 중국과 애플은 지난 30년간 함께 성장해 왔다며 중국과 애플은 공생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기술 혁신이 엄청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중국을 칭찬했고 애플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투자 규모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베이징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깜짝 방문해서 중국 고객들과 이 셀카를 찍는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국과 최전선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미국의 이 대표 기업 CEO가 중국에 와서 대놓고 이 중국 칭찬을 하고 중국 고객들과 팬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미중 사이에 낀 한국 기업 CEO는 미중 눈치 보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친중 발언을 쏟아내는 미국 기업 CEO는 팀쿡뿐만이 아닙니다. 공산당과 중국을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로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유명하고요. 한때 중국에서 불매 운동에 시달렸던 나이키의 CEO는 나이키는 중국을 위한 브랜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쩌면 일부 한국 네티즌들 기준에서는 팀쿡도 머스크도 빨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업 CEO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과 같은 기준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관점도 발언이 추구하는 목표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애플, 테슬라, 나이키는 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전기차, 운동화를 팔아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애플이 지난 회계년도에 중국에서 올린 매출이 거의 10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기업 CEO들의 이 친중 행보가 립서비스, 사업가의 처세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게 중국을 때리면서 중국에서 아이폰과 전기차를 생산하는 애플과 테슬라에게 중국에서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은 이 한국 기업 CEO들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이나 중국 정부 눈치 안 보고 또 국내 반중 정서에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중국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조금씩 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는 국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미국, 중국 정부와 협상을 잘하고 또 국민들의 무조건적인 반중 정서도 조금씩 완화된다면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보다 당당한 행보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재용 회장이 이야기한 베이징 날씨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이재용 회장이 북경 날씨가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워낙 영향력 있는 분의 발언이다 보니까 다들 요즘 베이징 날씨가 이렇게 맨날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현지에서 실상을 좀 전해드리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중국에서 거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베이징 하늘이 과거에 비하면 엄청 파래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진짜 너무 심해서 그 아이들이 하늘색이 원래 누런색인 줄 알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이 운도 매우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중국 오기 불과 3일 전 중국 날씨를 전한 연합뉴스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중국 베이징 뒤덮은 최악 황사, 눈 불편하고 숨쉬기도 힘들어. 진짜 3일 전만 해도 하늘이 뿌해서 멀리 있는 건물들이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베이징 하늘이 과거보다 훨씬 파래지고 공기질도 많이 좋아졌으니 혹시 중국 오시게 되는 분들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이징 뷰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